안녕하십니까. 저희는 LKYJ 팀의 발표를 맡은 조장 이신성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이제 1차 프로젝트와 2차 프로젝트로 나눴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1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1차 프로젝트의 메인 주제는 이미지 분류이고, 부제는 이제 패션 아이템을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신발 데이터를 먼저 모아서 이미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팀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 소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이학습을 시킨 VGT 모델을 생성하고 이제 그 1차 결과와 커스터마이징 한 뒤에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R샤이니로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것과 끝으로 결론 그리고 2차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 팀의 이름은 제가 급조를 했고요. LKYJ의 의미는 각자 이제 성을 따서 팀을 지었고, 이제 뭐 제가 조장이고 이제 김정민, 김미승, 양건준, 정의원 이렇게 조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밑에 특징들인데, 정민이 형이 이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오래 살자는 의미로 이제 애연가라고. 각 조원별로 역할을 분장을 했습니다. 먼저 저는 조장으로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모델을 기본 뼈대를 생성을 하고 커스터마이징, 그 다음에 개발 환경 세팅을 했습니다. 다음 김정민 조원은 이제 밑에 정의원 조원과 같이 이미지 증식 코드를 생성을 하고 그걸 자동화하는 과정을 했고요.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과정에서 코드를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R샤이니 팀의 김미승 조원과 양건준 조원이 샤이니에서 UI를 선생님이 짜주신 거에서 그대로 쓰지 않고 조금 변형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자에게 정보를 더 제공하는 UI를 만들었고요. 김미승 조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같이 모델 커스터마이징을 같이 진행을 하였고, 양건준 조원은 이제 저희의 도메인 지식을 담당을 해서 어떤 신발을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떤 종류가 더 데이터가 많이 나올 수 있을지를 대해서 아이템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그 공통 과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웹 스크롤링, 데이터 전처리, 신경망 모델 생성, 이거는 각각 조원들에게 모두 같이 임무를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이제 제안된 프로젝트 주제들입니다. 가장 먼저 제시되었던 의견인데, 이미지 분류에서 유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자고 하는 프로젝트 주제가 제일 먼저 제안이 됐었는데, 이게 아이디어는 정말 괜찮았는데, 이 글자를 인식하고 유통기한이 이제 보면 바닥에도 있고 옆면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스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핸드폰의 파손 유형과 파손 정도를 분류하는 것도 이제 제시가 됐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손 정도의 구분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처음 학습하는 과정에서 무슨 말로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인페인팅이라고 사진을 찍었을 때 뒤에서 뭐 불필요한 객체나 뭐 다른 사람이 나왔을 때 그걸 지우고 복원을 해주는 건데, 저희 이제 앞서 선배님들이 했던 것 중에 배경 데이터를 가지고 지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제너레이팅 기법을 이용해서 주변의 이미지, 이제 포토샵에 보면 그런 기능이 있는데 주변 색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워주는 그런 것도 제시가 됐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고, 가장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미지 디텍션이었고요. 패션 아이템을 감지를 해서 이제 박스를 쳐서 디텍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종류를 분류하는 거를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1차 목표로는 이미지 분류를 먼저 해보자 해서 신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프로젝트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연결되는 건데, 저희 프로젝트의 이제 1차 프로젝트의 목표는 소비자에게 신발의 모델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블라인드 상태에서 신발 사진을 하나 갖고 있을 때, 이게 신발이 만약에 소비자가 구매를 하고 싶을 때
그냥 그림만 가지고는 이게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신발을 저희가 구현한 UI에 넣으면 어떤 모델인지, 그다음에 어떤 대표 이미지 이런 거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게 저희 1차 목표였고요.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두 개를 생각을 해봤어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신발을 올렸을 때 이 신발이 이제 어떤 신발이다 이렇게 적어 놓을 텐데 그 신발의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코로나 시대로 거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하고 다니는데 만약에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얼굴 인식에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얼굴 인식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럴 때 이제 범죄자나 이제 어떤 지명 수배자들을 특징을 잡을 때 신발 데이터로 제공을 해서 특징 중에 하나로 이제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개발 환경입니다. OS는 윈도우 10을 사용을 하였고요. 파이썬과 R은 이제 거의 최신의 버전 3.7.9와 R샤인이 구현을 할 때 4.0.4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텐서플로우는 2.1.0, 케라스는 텐서플로우 2.2.4, GPU와 쿠다, 쿠DNN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데이터셋은 오픈소스나 아니면 캐글 데이터셋에서 구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직접 구해보자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웹 스크롤링을 했고요. 구글, 인스타그램, 네이버, 그리고 빙에서 웹 스크롤링을 했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스크롤링이 잘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코드를 수정을 해서 잘 스크롤링을 했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로그인이 잘 안 되는 거를 수정을 해서 로그인이 되게 만들어서 스크롤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최초로 스크롤링을 했을 때는 이제 약 한 8,000장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5가지 신발 종류를 8,000장을 모았고요. 신발 종류는 아디다스 에이지 부스트, 그 다음에 컨버스, 뉴발란스, 나이키, 하나 더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반스, 감사합니다. 반스 이렇게 5종류고, 5가지 신발 중에서 컨버스랑 반스는 모양이 좀 비슷한 거를 일부러 넣어서 이 두 개를 분류를 잘 하는지를 보았고요. 나머지 3개의 종류는 각각의 특성이 조금 구별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모델이 정확도를 높이기 쉬운, 상대적으로 쉬운 데이터셋으로 일단 처음 시작을 구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좌측이 이제 저희가 스크롤링해서 전처리를 하고 각도에 따라서 신발이라고 인식할 수 없는 각도나 아니면 70% 이상 나오지 않은 이미지들은 삭제를 하고 3214장을 저희가 추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된 테스트셋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신발을 직접 구하거나 빌려서 클래스별로 10장씩 해서 50장을 최종 테스트셋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젝트 진행 중에 제시됐던 의견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이제 신발의 특수 부위, 이제 특수 부위라면 이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특수 부위를 찍었을 때 이거를 독립된 클래스로 또 하나 생성을 하면 신발 뒤축만 나와도 이게 어떤 신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독립된 클래스를 또 5개를 생성을 해서 신발 종류는 5개인데 신발당 2개 클래스를 만들어서 좀 하나의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신발 뒤축으로 그 부위를 정해서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신발 뒤축 같은 경우는 사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미지 증식 코드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증식을 트레인셋 같은 경우는 클래스당 500장씩 해서 2500장으로 만들었고요. 테스트셋은 실제 신발을 구했던 걸로 뒤축을 찍어서 10장씩 50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가 좀 이미지 증식에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좋았던 예이고요. 아래는 별로 좋지 않은 예입니다. 위에 뉴발란스 같은 경우에는 뉴발란스입니다. 뉴발란스 회색 신발 같은 경우에는 각도랑 줌인, 줌아웃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다음에 오른쪽 2개를 보면 좀 흐릿하고 명암이 좀 다른, 명암과 밝기가 좀 다르게 설정이 돼서
좀 다양성을 부여를 해서 오버피팅을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잘 이미지 증식이 된 모습이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너무 하얗다 보니까 이게 그냥 위치 정보만 바뀌었고 뭐 특별한 왜곡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사진 같은 사진이 많을 경우에는 오버피팅이 좀 심하게 일어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전처리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웹스크롤링 할 때 검색어를 정확한 모델명을 입력을 하고 해서 신발 데이터만 따로 뽑고, 또 이제 착장을 보기 위해서 모델명 앞에 온풋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도 같이 스크롤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이제 스크롤링한 로우 데이터를 리사이즈하고 이미지를 로드하고 라벨을 CSV 파일로 만들고, 그거 라벨을 원활 인코딩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데이터셋이 수시로 바뀌어도 쉽게 적용을 해서 모델을 돌릴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증식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주 바뀌는 데이터들을 조원들이 담당을 해서 모았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는 구글 드라이브 공용 계정을 생성을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조원들이 각각 이제 임의로 신경망을 쌓아서 모델을 구성을 하다가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좀 막막해서 전이학습으로 일단 시작을 하기로 했고, 전이학습 중에서 좀 기초가 되는 VGG16과 VGG19 모델을 이제 두 개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VGG16 같은 경우에는 합성곱 13계층, 그 다음에 밑에 완전 영역 계층 3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저희가 VGG16과 19 중에 어떤 것을 사용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가진 데이터셋이 클래스당 1000장 미만으로 좀 작은 데이터셋이고 좀 데이터 간의 유사성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VGG16 모델을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VGG16을 전이학습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한 가중치는 이제 초기 가중치로는 이미지넷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넷 가중치를 사용을 하였고요. 가중치를 동결을 시킨 부분은 처음부터 최초 CNN 층부터 10개 층 CNN 층까지를 동결을 시키고 끝에 3개 CNN 층을 이제 가중치가 학습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적용한 레이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파란색 부분이 이제 가중치가 동결된 부분이고요. 빨간색 부분이 가중치가 학습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 VGG16을 이용을 해서 기본 파라미터를 따로 수정하지 않고 이제 기본형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켰을 때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셋이 총 2개로 나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축 데이터를 원래 5개 클래스를 합해서 모델을 생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 뒤축 데이터가 증식을 시킨 거라서 학습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뒤축만 있는 데이터셋을 그냥 모델을 따로 분리를 해서 학습을 시키자 해서 모델 1은 이제 최초에 3214장을 모았던 옆면과 전면부 사진으로 학습을 시켰고요. 모델 2 같은 경우에는 뒤축 데이터를 모은 것으로 5개 클래스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VGG16으로 모델 1과 모델 2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를 조정하지 않고 모델 1을 이제 봤을 때는 보시게 되면은 밑에 이제 클래식 그래프를 보면은 20의 폭에서 갑자기 이제 트레인이랑 밸리데이션이 저렇게 내려가고 또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좀 굉장히 불규칙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로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엉망인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좀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완전 영역 계층의 노드 수를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폭스를 늘렸을 때 트레인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어쨌든 정확도가 90% 이상이 나와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측 데이터에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해봤는데 할 때마다 에러가 0.1에서 0.5까지 매우 불규칙한 모습을 보여서 이거는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오버피팅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신발 뒤축 데이터로 만든 모델 2도 앞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는
로스 그래프는 항상 저런 모양이고 정확도 그래프는 이제 굉장히 랜덤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피팅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해 주었고요. 먼저 완전 잠금 계층의 노드스를 이제 VGG16의 디폴트는 4096인데 너무 그렇게 주지 않고 모델 1 같은 경우는 256으로 각각 주었고요. 그 다음에 L2 정교화를 완전 잠금 계층 두 개 다 1.05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액티베이션은 이제 렐로를 사용하였고 이제 드롭아웃을 완전 잠금 계층 둘 다 0.5로 좀 강하게 주었습니다. 이제 로스는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 사용하는 카테고리컬 펄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였고 에폭스를 30으로 맞췄습니다. 30이 넘어가면 오버피팅이 되는 모습을 이제 경험적으로 볼 수 있어서 에폭스를 모델 1 같은 경우는 30으로 맞췄고 얼리 스탑을 로스 기준으로 이제 한 번 로스가 반등될 때 바로 멈출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고 모델 2 같은 경우에는 256보다 512가 더 잘 나와서 이렇게 넣었는데 그리고 L2 정교화를 이제 오버피팅이 좀 덜 되기 위해서 조금 더 L2 정교화를 강하게 적용을 하였고요. 나머지는 비슷하고 에폭스를 6에폭으로 주어서 좀 오버피팅이 덜 되도록 모델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제 모델 1 그래프입니다.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학습이 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5회 폭에서 바로 피팅이 돼서 오버피팅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 또 안정적인 결과가 계속 나왔고 이제 저렇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하나씩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깊이가 깊지 않은 파라미터 세팅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모델로 선정을 하였고요. 로스 그래프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폭스는 30이었고 로스 기준으로 페이션스 1을 주었지만 로스가 이제 반등되지 않아서 학습은 끝까지 진행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가렸는데 물론 밸리데이션이랑 트레인 데이터 학습 정확도는 굉장히 높았고 근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저희가 아까 독립적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예측을 잘 하는데 이 모델 1 같은 경우는 이 파라미터 세팅에서 0.00에서 이제 10%까지 이제 그 정도 사이에서 정확도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 저희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안정적으로 그래프가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제일 잘 나왔던 실측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도가 제일 좋았던 모델을 저희가 추출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모델입니다.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인보다 밸리데이션이 먼저 학습이 된 모습이 둘 다 정확도 그래프와 로스 그래프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저는 L2 정교화와 좀 에폭스도 좀 작고 트레인 학습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정교화가 세게 들어간 트레인 데이터보다 그거에 비해서 그냥 밸리데이션이 먼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증식시킨 데이터의 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해서 나중에 보완을 할 때 이미 증식을 시킬 때 좀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하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측정을 했을 때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2%에서 한 12% 사이로 좀 그 전에 비하면 균일하게 이제 실측 데이터를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0.00도 나왔는데 그거는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4%대 에러에서 모델을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다음으로는 R샤이니에서 이제 추출한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자 조던 마니아 양건준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신성이 형이 알려준 것처럼 이제 여러 전처리 과정과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이제 H5 파일을 받아서 선생님이 이제 저희 카페에 올려주셨던 제규어와 지브라 그 분류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는 UI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브라우저에 신발을 넣으면 그 신발에 대한 분류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신발 기본적인 이제 이 모델명이나 그 다음에 정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최저가가 얼마인지. 왜냐면 혹시 여러분 슈테크란 말 들어보셨나요? 슈테크? 네, 슈테크란 게 이제 최근 들어 많이 핫해진 건데, 이제 신발이 이제 특히 한정판 신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이 모델의 경우에는 정가가 28만 9천 원인데 정가가 의미 없을 정도로 이제 시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이 모델은 지금 약 5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최저가 사이트까지 알려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사이트를 알려드렸고,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 이제 여기 이 관련된 모델들의 이제 코디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왜냐면 이렇게 한두 푼 하는 신발도 아닌데 좀 신발을 예쁘게 신어야죠. 그래서 그런 니즈를 좀 반영하고자 남자의 코디와 여자의 코디를 각각 UI를 추가하고 이제 서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냥 저희가 이제 모델에 돌리지 않고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신발로 넣었던 데이터를 한번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컨버스 척 테일러를 넣어본 결과입니다. 네, 이 신발 그대로 나왔고, 결과명을 보면 컨버스 척 테일러, 그 다음에 이제 정가 95,000원, 그리고 관련된 이제 코디 정보까지. 네, 남자는 이렇게 멋있게 신을 수 있고, 이제 누구나 신을 수 있는 컨버스 척 테일러. 네. 너무 비싸. 네,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제 아디다스의 이지 부스트라는 한정판 신발인데, 이것도 이제 관련된 정보가 나오고, 네, 관련된 코디나 그런 거 있고, 혹시 여기서 한번 저희 그 최저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최저가 사이트를 보면 이제 신발에 대한 정보와 자세히 보면 이게 주식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가격이. 그만큼 이제 그 신발의 슈테크라는 말이 이제 시세가 되게 변동하고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네, 그러면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희가 또 데이터를 조작한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또 마침 저희 조원들이 신발을 신고 왔기 때문에 검사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사진 찍으면 돼? 네. 신발. 가로. 정민 일로 와. 일로 와서 여기에 발을 올려라. 여기. 괜찮아. 이렇게 찍으면 됐지? 가로. 왜 부끄러워해? 많이 찍는데. 귀여워. 그 다음. 희연이. 다리가 짧아. 그래 이 책도 올려. 너무 더웠으니까. 제가 발 가린다.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신고 신발까지 가겠습니다. 네, 바로 이 상태로 카톡으로 올려서 이제 저희 모델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저희가 주작 없이 바로 이제 방금 찍은 사진으로 한번 모델을 돌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버스입니다. 제발. 네, 컨버스. 다른 신발로 한번 해볼까요? 신발을 크게 나오게 했어야 된다 보다. 다른 게 나왔고. 네, 반스 올드스쿨. 여러분. 반스 올드스쿨. 누가 봐도 반스 올드스쿨이죠. 네. 이 결과를 맞췄고 관련된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뉴발란스. 네, 뉴발란스 994 맞췄습니다. 네. 그 코디도 밑에 나온 거야? 네네, 코디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남자 코디, 여자 코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게 이 신발을 되게 길거리 지나가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브랜드가 어딘지는 알아도 이 모델명이 뭔지는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뭐 정가 정보는 당연히 모르실 거고. 그래서
좀 활용을 하자면 이런 인터넷에나 돌아다니는 사진이나 그런 거를 아니면 직접 찍으셔도 되고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이 사이트에 넣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이 사이트에 넣으면 관련된 정보와 이제 코디 정보까지 제공하는 거를 한번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좀 제한 같은 걸 해서 이제 사진을 바로 찍어서 거기에 대한 최저가 사이트나 이제 코디까지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샤이니 UI 팀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해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방금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결론과 2차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론입니다. 저희 이제 배웠던 딥러닝 책 이름을 제가 넣어봤는데 저희가 데이터 수집부터 데이터 전처리, 그다음에 모델 생성은 전이학습으로 진행을 하고 커스터마이징해서 이거를 실제로 모델 서빙을 해서 사용자에게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까지 정말 밑바닥부터 최종 모습까지 저희가 좀 러프하지만 한번 해봤다는 경험에 좀 의의를 저희가 두었고요. 개선 방안으로는 다양한 모델을 이제 더 다양한 전이학습을 시켜보고 저희 커스터마이징을 해보고 최적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게 생성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셋이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 또 이미지 증식을 했을 때 오버피팅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좀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영상은 보지 않고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2차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미지 디텍션과 이제 그걸 분류를 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미지 디텍션을 해서 기존 가중치를 사용을 해서 분류를 한 거고요. 저 옆에 빨간 박스는 이제 제가 그림판으로 직접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고 실제로 저희가 이 모델을 구현을 했을 때 신발을 잡고 신발의 모델명을 출력을 해서 그거를 오른쪽 상단에 정보를 이제 출력을 하는데 이거를 동영상에 필터를 적용을 하면 나오고 적용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게 해서 사용자가 좀 영상을 보다가 이 신발이 진짜 예뻐 보인다 했을 때 필터를 씌웠을 때 그 정보를 볼 수 있고 로그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되면은 좀 좋은 쇼핑 플랫폼 쪽에서 좋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